환자들 목소리는 이겁니다. 아니, 누가 수술하든 상관없어요. 저 수술팀이 계속 칼을 쥐지만 않으면 됩니다. 신뢰를 잃은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민은 조직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학폭을 당했는데 가해자 엄마 아빠가 학폭위원회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전국 검사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야죠. 당당하게 손을 들고 우리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런 행위들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말했어야죠. 검사가 수사를 제일 잘한다? 왜요? 수사를 제일 잘한다기보다는 제일 권한이 많았죠. 경찰이랑 검찰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했던 적이 있습니까?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 형사소송법 문제 빨리 해결하도록 국회의원분들이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 예고로 떠들썩하죠. 시민의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얘기해 봅시다. 먼저 검찰개혁이 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기가 뭐예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 권한을 남용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대중에게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자, 알기 쉽게 검찰개혁을 병원 수술실로 비유해 볼게요. 커다란 병원에 어떤 수술팀이 의료 사고를 반복해서 냅니다. 환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병원에 항의를 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 간다고. 환자들 목소리는 이겁니다. 아니, 누가 수술하든 상관없어요. 저 수술팀이 계속 칼을 쥐지만 않으면 됩니다. 신뢰를 잃은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술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수술을 중수팀이 맡고 진단을 공소팀이 합니다. 이렇게 나눌게요. 아, 그런데 원래 그 수술팀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중수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가 다시 묻죠. 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칼은 누가 쥐는데요? 같은 사람이 다시 쥐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흐릿하니까 아무리 전문 용어를 동원해도 환자는 불안해합니다. 검찰개혁도 똑같죠. 국민은 조직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보안 수사권을 왜 검찰한테 주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설전이 있었죠. 저는 그 두 분 국회의원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칼을 쥐냐? 칼을 또 쥐어주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보안 수사권, 형사소송법 이런 걸 다루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의료사고는 의사 입김이 센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이런 말을 했죠. 어떻게 다른데요? 검찰은 수많은 권한을 가진 구조적 괴물인데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이번 정부 검찰은 다르다 하면은 그 괴물을 다시 믿을 수 있습니까? 아직 바뀐 게 없는데. 인적 구성이 바뀌었습니까? 재량의 크기가 줄었습니까? 책임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법 왜곡죄가 생겨서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조직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좋은 놈이 권력 쥐면 다 괜찮다는 겁니다. 권력 남용을 막는 장치는 선한 의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브레이크가 되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고요. 얼마 전에 검찰 개혁한다고 하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집단 항명했죠. 검사장들이 줄줄이 들고 일어나서 큰 소리 칩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없어졌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랫사람 실수로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쿠팡 봐주기 수사 드러나자 안하무인으로 책임을 인정 안 합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당 검사는 일관적으로 부인하죠. 아니, 뭐가 다른 겁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바뀌었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에 현직 검찰 공무원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검찰이 잘못해서 권한을 뺐는데 그 대상인 검찰에서 개입을 한다고요. 그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학폭을 당했는데 가해자 엄마 아빠가 학폭위원회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전문가라서 다른 법조인들이 하면 안 돼요? 개혁에 동조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하면 안 됩니까? 좋은 검사도 많다고 했죠? 그럴 수도 있죠. 좋은 검사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의로운 검사, 시민들을 위한 검사들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잘못 돌아갈 때 검찰에도 이런 검사들이 있다 손을 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비판했었어야지. 별장 성접대 동영상 떴을 때 검찰에서 제 식구라고 김학의 봐줄 때 손을 들었어야죠. 누가 봐도 이상한 김건희 사건이 무혐의 떴으면 그때 검찰 내부망 2%에서 난리가 났어야지.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전국 검사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야죠. 당당하게 손을 들고 우리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런 행위들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말했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 딱 불순한 인원들만 속아내자. 이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손을 든 사람 생각납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은정 검사 정도. 경찰 견제 때문에 검찰에 힘을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기소권으로도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이상한 수사로 송치되면 불기소하면 되잖아요. 은폐를 하면 어떡하냐? 검찰은 은폐 안 했습니까? 대부 고발 같은 거 있었어요. 은폐가 걱정되면 다른 독립된 기구를 만들면 되죠. 논의됐던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걸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럼 묻겠습니다. 보안 수사권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왜 나오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정치는 무엇을 할지 정하죠.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예전에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데 법과 행정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쓸지가 중요합니다. 문장이나 모호한 단어 하나가 기관의 권한을 교묘하게 되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뭐뭐가 필요한 경우, 뭐뭐 등 이런 거 말이죠. 실제로 2022년 등이라는 한 음절이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자 당시 법무부가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입법의 취지는 검찰 직접 수사를 2개로 줄이자. 법기술로 하면 등을 다르게 해석해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늘려버리자. 실제로 수사 범위를 늘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몇 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을 핑계로 검사가 수사권을 유지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한된 보안 수사권이라도 꼭 필요하면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아주 제한된 수사권을 허용하고 절대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를 구축했으니까 염려 마시라. 그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죠. 법 왜곡죄도 만들어서 보안 수사를 잘못하거나 기소, 불기소를 잘못하면 벌을 주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무슨 특권층이라고 벌을 안 받습니까? 사건 하나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더 꼼꼼하게 실수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가 꼭 중수청에 가야 합니까? 검사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이제 수사하지 마.
기소만 해. 이 상황이 왔는데 굳이 왜 중수청으로 또 보내서 수사를 시킵니까? 자, 아까 병원 예를 든 걸 가져와서 수술팀에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간호사들은 죄가 없지 않냐? 그 간호사들이 유능하다. 그래서 중수팀으로 보내려고 한다. 오케이. 그건 되죠. 검찰 수사관들이 유능하면 당근을 주면서 중수청으로 보낼 수 있죠.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왜 잘못을 한 책임 당사자들인 검사들 자리를, 그것도 수사사법관이라고 해서 다른 수사관들을 지휘한다? 상급자로 딱 못 받고 중수청장도 수사사법관만 할 수 있게 만들었죠. 뭐 어떻게든 다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자, 여기 오면 이 기관 너네 먹어. 화가 나죠. 지금 경찰에도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경감, 그러니까 무궁화 2개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순경부터 올라온 상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법관 소리를 듣는 일은 당연히 없죠. 그래도 지금까지 경찰 잘 굴러갔습니다. 수사에 유능한 법률가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법률 자문단을 두면 되죠. 이미 현실에서 수사관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수사합니다. 자문과 지휘는 다릅니다. 자문은 협력이고 지휘는 곧 권력이 되죠. 검사가 와야 힘이 생긴다.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 검사가 오게 하려면 지휘직을 줘야 한다. 이거 모순이죠. 검사가 수사를 제일 잘한다? 왜요? 수사를 제일 잘한다기보다는 제일 권한이 많았죠. 경찰이랑 검찰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했던 적이 있습니까? 검사가 될 때는 법률 공부만 하고 경찰이 될 때는 수사를 배우는 것으로 알아요. 경찰에게 권한을 주면 못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수한 검사 수사 능력을 전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우수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법률 지원단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 경험을 전달하면 되잖아요. 지휘하는 게 아니더라도 대우를 잘해주면 오겠죠. 수사사법관만 중수청장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기관에서 핵심 동력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수사관, 팀장, 부서장, 가능하면 중수청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동기부여, 의욕이 생기죠. 어차피 최상위 직책은 검사 것이다 하면서 봉인을 딱 하면 유능한 수사관이 오겠어요? 중수청은 그냥 수사는 수사라인, 수사관, 경찰, 전문 수사 인력이 하고 법률 검토는 별도 법률 지원단 만들고 공소청 검사는 사건 통제권이 아니라 기록 증거 적정성 체크하고 기소 기준 제시하고 인권 침해 감시하고 이 정도로만 관여하면은 법률 전문성도 생기고 지휘권 남용도 막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중수청에 모셔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수사라는 도구를 악용했던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에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꼬투리 잡고 화를 내느냐? 아니, 검찰에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중수청을 왜 만듭니까? 그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냥 공소청만 만들고 국수본에 수사관 자리 주면 되지. 말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지금도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 형사소송법, 문제 빨리 해결하도록 국회의원분들이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지방선거 등으로 개혁 동력이 약화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저항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선거 끝나면 여당 국회의원 없어지냐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답답하네. 여당에서는 이미 입법 준비 다 됐었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입법하겠다고 시간 달라고 25년 연내에 끝내겠다 했죠. 그렇게 됐어요? 안 됐죠. 얼렁뚱땅 4달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뒤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못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10월까지 안 되면 법도 미뤄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된다고 하려고요.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됐죠. 시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 공화국의 기본입니다. 법을 위반한 판검사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민주적 통제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절차가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이건 시작입니다. 부디 첫 단추를 잘 끼워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건영이었습니다.